8강입니다. 여기서는 비전형적인 노무, 자,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것을 지금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를 근로자로 볼 거냐? 자, 요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여기 좀 어떤 단어들이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용어다 보니까, 자, 이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고, 자, 산업 구조가 자, 급격하게 변화하고 비용 절감을 위한 기업 경영 방식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전형적인 노무 제공 형태와는 다른 비전형적인 노무 제공 형태가 늘어나고 있답니다. 자, 여기서 노무라는 개념을 먼저 설명했네요. 그 노동과 거의 비슷한 개념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육체 또는 두뇌를 사용하여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노무. 자, 보통 이 노동이라고 하면 보통 육체적인 것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노동에도 지금 우리가 두뇌를 사용하는 것까지를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 넓은 의미에서는 노무나 노동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 생산직이나 또는 사무직의 경우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노동자가 어디에서 공장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한단 말이야. 이런 생산직이나 또는 사무직의 경우는 전형적인 바로 노무 제공 형태에 해당하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이런 무급 인턴이나 자원봉사자 또는 이 플랫폼을 통한 이 노무 제공 등은 자, 비전형적인 노무 제공 형태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플랫폼이 뭐죠? 우리 인터넷 어플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했어? 많이 배달을 해서 먹는단 말이야. 이 배달 업체 어플을 이용해서 이게 바로 플랫폼을 통한 노무 제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무 제공 형태가 다양함에 됨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는 비전형적인 노무 제공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과연 이런 이 비전형적인 노무 제공자들을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근로자로 봐야 되는 거냐? 자, 여기에 대한 어떤 이제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비전형적인 노무를 제공한 당사자는 당연히 뭐라고 해요? 스스로를 근로자라고 주장을 하고 자, 지금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노무를 제공받은 사용자, 이 사용자라는 건 결국 뭐야? 어떤 사장님이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자,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해당 노무 제공자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장하며 서로 간에 이 대립각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그렇게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노무 제공자가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까?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통해서 지금 흥미를 유발하고 있네요. 자,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는 자, 근로자를 자, 직업의 종류와는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이것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정의된 바로 근로자의 정의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임금이라는 것은 아래에 나와 있죠? 자,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자, 어떤 금전적인 어떤 이런 재화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말하는데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금품 지급의 의무가 있는 그 근로와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요. 자, 지급의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자, 여기에 따라 그것을 임금이냐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대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지금 어떤 회사에 들어가 일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때 같은 경우 사장님이 당연하게 그 지급의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거기에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 알겠지만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그 다음에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제공되는 금품이 있어요. 자, 뭐냐? 자, 여러분이 회사에 지금 입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결혼을 하게 됐어요. 들어가자마자 결혼을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지금 축의금을 주겠죠? 자, 근데 축의금은 지급의 의무가 있는 건가요? 반드시 줘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 사장님이 이 친구 일 잘하는데 결혼한다고? 그럼 축의금 줘야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갖고 명절 때 지금 이 친구 잘하니까 상여금을 줬어요. 명절 보너스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상여금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지급의 의무가 있는 건가요? 그 안에다 돈을 내가 봉투에 얼마를 담거나 이런 거는 그 사장님 마음이란 말이야. 이건 지급의 의무로서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어떤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제공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임금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지급 의무가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또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 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이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출장비 같은 경우. 자, 근로자이긴 한데, 자, 이 사람이 지금 어디 파견을 보냈어요. 그럼 그때 같은 경우 우리가 뭐야? 여러 가지 교통비 같은 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가면 또 식대, 우리 밥을 먹어야 되니까.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바로 출장비에 포함이 될 텐데, 자, 이런 것도 지금 뭐다? 이건 지급의 의무로 보시면 안 되고 비용의 어떤 처리, 실제 비용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상해 주는 거기 때문에, 자, 이것도 뭐로 봐야 된다? 자, 이것도 지금 임금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 더 나가서 사용자가 의례적이거나 자, 또는 호의적으로 자, 지급하거나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도 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 이번에 지금 우리 회사가 어떤 크게 어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되게 좋았단 말이야. 이때 위에 있는 그 부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떻게 야, 오늘 회식 한번 하자. 그래서 이렇게 회식비를 냈단 말이죠. 자, 이것도 지금 그 직원들에게 반드시 지급할 의무는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다? 이런 경우도 결국 임금으로 보지를 않는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임금의 기준은 결국 뭐다? 지급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이걸 갖고 따지시면 돼요. 자, 임금과 유사한 말로 보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수만 있는데, 보수는 총 급여額과 같은 개념으로, 자, 성과급, 아까 우리 그 상여금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성과급이나 복리후생비 등이 다 포함이 돼서 임금보다 광이 더 넓은 범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임금보다 보수가 좀 더 큰 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해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자,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실질이란 말 써놨네요. 자, 먼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라는 말은 노무 제공에 대한 계약이 고용계약서인지 그것이 도급계약인지 또는 이것이 위임계약인지를 따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결국 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여부에서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고 했으니까 결국 이것이 자, 아래에 있는 자, 고용계약이라는 것은 이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자, 어떤 노동을 제공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서로 간에 약속을 했어. 약속으로 정했단 말이죠.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우리는 고용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통 우리 일반적인 어떤 회사원들이 여기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도급계약은 당사자가 어떠한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합니다. 미리 약속으로 정했어요. 자, 어떤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 자, 이것을 완전히 끝내는 것, 그것을 어떻게 약속을 하고 나서 지급하기로 했어요. 급여를. 자, 이런 것을 우리는 그래서 상대방의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게 도급계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임계약은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을 하고, 자, 위탁이란 말, 책임을 맡기고 상대방이 일을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도급계약과 위임계약이 비슷하게 보이죠? 차이점은 도급계약은 어떠한 일 자체를 완성될 때, 끝낼 때까지를 이걸 약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거기에 비해서 자, 위임계약은 어떤 특정한 사무 자체를 맡기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는 어떤 일 전체를 다 완성하는 건 아닙니다. 차이가 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실질에 따라 지금 판단한다는 말은 뭐냐. 노무 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판단을 한 겁니다. 이 종속적 관계라는 건 뭐예요? 보통 사업자, 바로 사장님이 그 사람한테 어떤 지시를 하고 그 사람은 그 안에 있는 복무 기준을 따라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거기서 일을 했단 말이야. 자, 이런 종속적 관계인지를 보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자, 노무 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여러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데 자,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했어요. 자, 이 사업 누가? 사장님이 업무를 정해줬어. 자, 그리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무 제공자가 어떤 복무 규정에 적용을 받았어요. 자, 어떤 복장을 하셔야 됩니다. 입어야 됩니다. 또는 어떤 언행, 출근 시간 어떻게 됩니다. 막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서 이제 복무 규정이니까 언행이나 복장 정도로 봅시다. 또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사장님이 일일이 그 사람에 대해서 지시를 했단 말이야. 자, 그리고 사용자가 근무하는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해서 노무 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자, 이 노무 제공자는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결국 자,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가 있죠. 자유계약자들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아무 때나 와가지고 자기가 일하고 프리랜서라고 하죠. 자, 이런 사람에 비해서 자, 여기 지금 위에 이 꺾기가루로 묶인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사장님이 일정하게 시간도 정해주고 장소도 그 일해야 될 장소도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떻게 지휘 감독을 한단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은 바로 이 근로를 제공했다 볼 수 있고, 자, 이 밖에도 자, 우리가 노무 제공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자,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자, 지속적인지 따져봐야 되겠고요. 또 노무 제공자가 사용자에 전속되어 있는지, 전속이란 말은 우리 전속 계약이라는 얘기 들어봤나요? 자, 보통 연예인 같은 경우는 전속 계약 맺는다고 하는데 한 조직에 그것이 딱 몸담고 속해 있다. 자, 이렇게 있는지 등도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전속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관계가 유지가 됐다면 이것도 근로를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이번에는 누구를 보냐? 이 무급 인턴이나 자원봉사자, 또 플랫폼을 통한 노무 제공자, 그 배달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있죠? 자, 이런 사람도 과연 자, 이런 비전형적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과연 근로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먼저 무급 인턴입니다. 자, 무급이라고 했으니까 급여가 제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네요. 자,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대해 종속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 제공에 대한 어떠한 보수도 지급받지 않는 노무 제공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들은 임금을 대가로 하지는 않지만 대신에 교육 훈련을 해줘요. 어떤 기술 같은 걸 가르쳐 준단 말이야. 자, 또한 어떤 경험을 쌓게 하고 추후 고용 가능성 언제 너가 지금 몇 년 어느 정도 몇 개월 일을 하면 인턴에서 어떻게 된다? 정식 직원으로 발탁을 해줄게 또는 고용 기회를 줄게 자, 이런 대가를 하기 때문에 자, 이 무급 인턴 같은 경우는 결국 근로자로서 인정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또 자원봉사자예요. 말 그대로 자원봉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스스로 원해서 봉사를 하겠다. 난 이 회사에 들어가서 나 자원봉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자, 이런 노무자는 자, 무급 인턴과 마찬가지로 자, 임금을 지급받지 않습니다. 아까 임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의무적으로 당연히 줘야 되는 것. 자, 근데 이걸 지급받지 않는단 말이야. 자,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에는 자원봉사를 사회 문제 예방이나 해결을 위해 자, 활동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자발적으로 자, 참여하거나 국가의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각종 봉사주, 공적인 또는 정부나 아니면 민간 조직이 있죠? 이걸 공사조직이라고 하는데 정부 조직이나 민간 조직 등 저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자원봉사의 어떤 특성으로 뭐가 있냐? 자발성, 자기 스스로 그리고 무보수, 보수를 받지 않겠다. 자, 공익이니까 공적인 이익을 위해 하겠다. 그 다음에 영리, 나는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겠다. 등 이걸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자원봉사자의 형식을 취했지만 해당 노무에 대한 실비를 지급받으면서 비교적 지속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노무 제공을 한 사람이 자신을 실제로 한 근로자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이 경우에 금품 제공이 노무 제공과 대가, 이 보수 관계에 있는지 자, 여부는 전적으로 노무 제공자의 의사가 무엇이었는지에 의해 판단됩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왔지? 어떤 의사로 자, 저는 그냥 어떻게 돈 안 주셔도 돼요. 저는 제가 그냥 스스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근로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아랫부분 노무 제공자가 계약 당시 아무런 대가가 없이 자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원봉사 관계를 목적으로 하였더라면 자, 이런 경우는 결국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플랫폼 나왔었죠?
자, 이 플랫폼, 바로 이 배달. 자, 그래서 우리 노무 제공이란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노무라는 의미인데 스마트폰 그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운송업체의 기사, 우리 뭐 뺑빵빵 그 대리운전 있잖아요. 이런 거나 아니면 배달 대행 업체니까 뭐 배달이 뭐 빵빵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업체 배달 종사자 등은 플랫폼을 통한 노무 제공자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플랫폼을 통한 이 노무 제공자는 무급 인턴이나 자원봉사자 형식의 노무 제공자와는 달리 자, 어느 특정한 어떤 임금을 지급받아요. 자, 그러나 이 경우는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위나 감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 계약 관계가 지금 지속적이냐 또 사용자의 전속성이 있느냐 측면에서 볼 때 근로자가 아니라 어디 있다 본다? 바로 자영업자의 지위에 더 가깝다는 보는 견해입니다. 자, 아까 여러 가지 근로자의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어떤 회사나 어떤 예를 들어 어떤 식당이 있으면 식당에 딱 이 사람이 전속 계약을 맺은 게 아니란 말이야. 이쪽에 있는 식당의 음식도 배달하고 저쪽에 있는 것도 배달을 해. 그럼 전속성도 없어. 그리고 이것은 그때 예를 들어 어떤 고객이 인터넷을 통해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문을 했을 때 거기 가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일시적인 계약이란 말이죠. 자, 그리고 특정하게 딱 정해주질 않잖아요. 지역을 어디서 근무하시오 이렇게 정해주는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이거는 어떤 자영업자로 보는다. 이게 더 가깝다는 얘기예요. 자, 아래로 내려오시면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이러한 판단에 대해 노무 제공자를 자, 사회적 약자로 규정을 하고 자, 사회적 약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 거의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되게 영세한 분들이 많단 말이야. 지금 돈을 많이 급여를 많이 받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 뭐를 줘요? 최저임금을 줘요. 그 시간당 얼마 이상을 이렇게 주는 거 최저임금 있죠? 자, 또 고용보험법 등이 들어야 돼요. 이 고용보험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을 지금 어떤 고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사용자죠. 그러니까 회사 사장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그 아래 부분에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사회보험료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이 고용보험이나 연금보험 같은 그 일부의 금액을 같이 어떻게 부담을 해줘야 돼요 지금. 자, 그러면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만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 이 노동관계법의 보호에서 배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아까 비전형적인 노무를 제공한 사람들은 가급적 어떻게 하려고 얘기했어? 자기는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를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야지 어떤 여기 여러 가지 이런 사회보험 같은 뭐를 볼까요? 고용보험법이나 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게 될 테니까. 자, 그런데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되고요. 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과 사회보험료 그래서 사용자 부담분을 여기서 납입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법적,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에 자, 사용자는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 사장님이야, 사장님. 자, 사장님이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일정한 부담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는 이 근로자가 이곳에 회사를 다니다가 이 사람이 퇴직을 했어요. 실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 이제 실직보험, 실직수당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정한 금액을 계속해서 사용자가, 바로 이 사장님이 그것을 부담을 해야 된단 말이죠. 월급도 주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 부담이 커. 이 사장님 입장에선. 그만큼 직원이 많을수록. 때문에 노무 제공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결국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자, 이거 근로자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 그리고 이에 대해 최상위법인 이 헌법 32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자, 또한 2항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노무 제공자는 헌법 관점에서 본다면 모두 근로자로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할 거예요, 지금. 자, 하지만 규범적 측면에서 본다면 자, 노무 제공자가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좀 더 확고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야, 이걸 무조건 헌법에 따라서 모두 다 근로자라고 본다면 그러면 이걸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엄청난 부담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규범적 측면으로 이것을 확실히 하자. 어느 선까지를 근로자로 해야 되고 어디까지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 기준을 확실히 하자. 자, 이렇게 요구하는 입장도 있단 말이죠. 자, 이런 다양한 노무 제공 형태를 두루 검토하여 정당한 노동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치도록 할게요.